이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과 함께 2차 전지에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어떤 것이 있을지 기회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판매 데이터는 괜찮은데 여러 여건상 사실 주가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뭐 정책, 뭐 그다음에 실적, 뭐 이런 것들인데요. 기대할 수 있는 점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배터리 산업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네. 결국에는 그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캐즘이라는 이런 그 뭐 불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실적 부진 기간이 네.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면서 거의 돈은 계속 들어가야 돼요. 거의 그렇죠?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바닥난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그 나름 자금량이 가장 탄탄하다고 했던 삼성 SDI마저도 네. 유상증자를 해야 되고 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조달도 더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뭐 금융 사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자금 문제거든요. 현금 그 회전의 문제가 지금 현금 흐름의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LG 화학도 지금 그 캐펙스 투자를 좀 많이 줄여서 뭐 1조까지 줄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결국 현금흐름의 문제가 지금 발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배터리 셀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어떤 신규 사업 같은 것도 막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존 설비를 다른 제품으로 전환할 때 투자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라든가 설비 전환은 다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돈이 만만치 않다는 거고, 그리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대규모 그 해외 생산 투자로 인해서 지금 그 아직은 뭐 이제 뭐 SK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적자인 상태인데 이런 재무 체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런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폼팩터를 다양화한다든가 어떤 케미스트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은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업 그 그룹에다가 지금 SOS를 하는 상태인 것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배터리 공장 지을 때 그 거의 토지 건물 관련 비용이 60에 70%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 장치 이런 거 30-40%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새로운 생산 넣으려고 그러면은 요 그 장치 이런 것들 다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드러내고 넣고 하는 게 이게 다 소지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책들이 좀 필요한 상태인데 각 기업들마다 여기에 대해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 조달 이런 뭐 유상증자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결국 또 주가에 또 발목을 잡는 모습들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LNF가 자금 조달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최근에 네. 삼성 SDI가 또 2조 원 유상증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두 기업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CB라든가 BW를 발행한다던가 그리고 뭐 삼자 배적 유상증자라든가 주주 배적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매자진 자금 같은 거를 발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발행가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그게 다 이제 그 파산 상품 손실로 잡혀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뭐 수백억 그 손실 잡히는 게 실제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라서 문제는 없는데 이게 어쨌든 장부상으로 단기순 손실이 뭐 대규모로 뭐 수백억 뭐 이렇게 잡히는 일들이 잡힌다는 거고, 그리고 재고 소진은 사실 이제 그 1분기 지난해 4분기가에 거의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싼 재고 같은 경우는 4분기 또는 1분기 더 완료가 돼서 2분기 때문에 실적이 돌아서는 분명한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그 그러니까 벌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거죠. 최근에 대부분 그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특히 소재 사업 부들은 그렇고, 그리고 배터리 3사가 지난 3년간 R&D 비용만 7조 들었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투자 세액 공제를 한 1조 정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적자가 나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대략 한 9,400억 정도를 좀 투자 세액 공제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R&D를 대규모 했는데 어떤 그런 그 투자세액 공제를 좀 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투자세액 공제라는 건 투자했는데 돈 벌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법인세 공제 방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지금 돈을 못 버는 상황이니까 이게 의미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그 흑자일 때는 돈을 받았는데 흑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엔솔마저도 이제 분기 적자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금액이 대략 한 9,400억 정도가 되더라.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전기 시장에 대한 특히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계속 성장을 해왔지만은 지난해는 유럽이 안 좋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이제 캐즘이 이제 그 장기화되다 보니까 배터리 3사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미환급된 그 투자세액 공제액이 워낙 크게 늘어나서 좀 그
뭐 중국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일본이라든가 특히 중국 기업들과 좀 비교가 된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미국에서도 많이 받아요. AMPC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정부가 당장 지금 배터리 3사한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주는 게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반도체나 그죠? 그렇죠. 예. 배터리나 이게 사실 국가 기관 산업인데 이걸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 정치권에서 그런 문제들을 그냥 제대로 못 풀어내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엔솔이 지난해 AMPC를 1조 4,800억 받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래서 그러면서 전체 영업이익을 5,700억 가량 냈는데 배터리 사업에서는 9,000억 이상 적자가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고 그리고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비가 R&D에서 발생해요. 비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영업 뭐죠? 영업이익으로 내는 거와 매출 내는 건 좀 약간 무관한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뭐 그냥 R&D 비용을 덤펑 줄 수는 없고 R&D를 하는 만큼 이렇게 좀 매칭을 해줘갖고 네,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삼성 SDI도 네. 3.5조 정도 3년간 최근에 R&D 예. 썼고요. 그리고 지난해만 그 엔솔이 1조 넘게 썼습니다. R&D 비용만. 그리고 이제 SK온도 그뭐 수천억 투자해서 지금 어쨌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배터리 3사가 지금 3년에만 지금 7조 넘게 썼는데 여기 대해서 원래 정상적인 영업 흐름에서는 한 거의 1조 가까이 받을 수 있던 것들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논의되는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직접 환급제를 하자, 그 직접적으로 돈을 주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가 그 2차 산업 그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지금 나섰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 21일에 포항시에서 이제 2차 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서 좀 논의가 있었고,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이런 그 2차 전지 기업이라든가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한 100여 명이 참여해서 이런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과 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2차 전지가 어쨌든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이런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게 이제는 사실은 골든 타임이 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늦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워낙 우리가 그 기업들의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사실 지난 2년간 뭐 여러 가지 논의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던 대출마저도 끊어버리고 막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알아서 하게끔만 놔둬도 괜찮은데 오히려 지금 더 못하게 더 방해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그 여러 가지 지금 물가도 오르잖아요. 전기료도 오르고 뭐 특히 삼성 SDI가 미국에서 그 배터리 공장 짓는데 그 마감 자재 있지 않습니까? 네. 마감하는 그 자재 비용이 좀 비싸고 조달이 되게 어렵대요. 구하는 게. 그래서 공사가 더 오래 걸리고 비용 더 많이 오래 걸리고 캐나다에서 공장을 짓는 것보다 미국에서 지을 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인건비도 더 많이 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판 IRA법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공감대로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초기에 연구개발이라든가 대규모 그러니까 대규모 설비를 하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들거든요. 이게 수익으로 창출하기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걸리는데 이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수익을 창출한 이후에 지원해주면 이미 때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 그 노스볼트 파산 사건도 결국에는 현금 흐름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배터리 3사가 알아서 하기까지를 계속 기다릴 게 아니라 어떤 재정적인 지원 이런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포항시가 지금 나서서 지금 이 특법법 제정에 대해서 지금 토론했고 향후로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뭐 포항시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과 여당 야당 쪽의 그 정치권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시급하다는 목소리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점점 그 전에는 이제 일부 주장으로 나왔다가 이게 또 2차 전지 핵심 포럼 같은 게 있어요. 그 여야 정치인들이 모인 포럼 같은데 거기서 지금 지원법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그 지원 특별법 제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점점 이제 특히 직접 환급제에 대해서 이런 그 직접 환급제 도입 등의 어떤 실효적인 그 자금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거래요. 그 국민의힘 권영세 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 한 얘기 그겁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 이걸로 이게 좀 빨라져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니까 거의 목에 찼어요. 지금 하도 오랜 기간 동안에 업황이 안 좋고 또 중국은 뭐 수백조에 그런 달하는 그 지원 그 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토지를 되게 저렴하게 건물을 뭐 싸게 임대하거나 인건비 싸게 이렇게 그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린 그런 기업들 혼자서 직접 싸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거의 한계에 좀 왔다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에서 점점 이쪽에 잠식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유럽의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좋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오히려 지금 배터리 3사의 출하율이 줄었다는 겁니다. 네. 중국 배터리 출하율이 오히려 늘었고 전국 탑10 안에 지금 중국 배터리가 6군데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글로벌 기준으로도 지금 뭐 그 중국 배터리 뭐 올라가는 것들이 사실인데, 근데 정책적으로 보면은 유럽이라든가 미국도 중국 배터리를 중국 전기차를 막는 과정은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지만은 이 당장 요거를 이 그 데스밸리 구간을 지날 수 있는 지금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환급제도 도입을 하고 이런 이제 AMPC 같은 경우는 다 제3자 양도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의 제3자 양도도 가능하도록 그 제도를 피해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포스코의 그 박재범 그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그분 계세요. 그분이 하는 얘기도 오늘 직접 환급제랑 그리고 제3자 양도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AMPC처럼 그런 식으로 좀 투자금의 일정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좀 직접 현금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만약에 이제 현실화돼서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되고 법사위 통과하고 직접 국회에서 제정이 된다 그랬을 때는 폐배터리 섹터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좀 이 법안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의 법인세 공제 위주로의 그 지원은 탈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현희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전략 기술 투자 세액 공제에 대해서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서 이런 법안들이 지금 빨리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통과돼야 될 것이고요. 또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안도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법안도 특히 민주당의 그 송대봉 의원이 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그리고 그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대한 관한 법률을 제정 추진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이런 논의만 있었지 법안으로 추진되지 않았는데 최근의 흐름은 일단 법안을 제정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직 법안 심사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사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업황이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 걸 판매가 늘어나야 될 텐데 그거를 이기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정부의 특별법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근데 이게 뭐 사실 현실성이 있을지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좀 애매한 거 모호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 분위기가 산업과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그 공감대는 형성이 됐어요. 네. 그 전과 달리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업계에서 도와달라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이런 업계 얘기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또 이제 본인 표와 관련돼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뭐 특히 여권에서도 얘기가 좀 있고 뭐 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님도 관련 지역 특별법에 대해서 그 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이상희 의원인가 그분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 지정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육성 정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있고 또 이제 여당 의원들도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기재부가 딴지를 걸어요. 기재부가 예산 특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예산 부족도 있지만은 특정 산업의 특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이제 기관 산업을 키워야지. 그러니까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그렇죠. 먹여 살릴 미래의 먹거리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산재부에서 뭐 한 18조 정도 그 뭐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반도체에 대한 지원금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이제 그 특히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직접 붙는데
중국은 지금 잔뜩 뒤에서 정부가 그렇죠. 전사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인민들은 되게 힘들어요. 뭐 급여도 코로나 때 절반으로 깎고 그 거의 그 착취를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금들이 다 첨단 산업으로 다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내수가 안 좋다고 해서 배터리라든가 뭐 반도체라 이런 쪽이 안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 불을 몰아주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경쟁을 하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지금 기업들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기서 그래서 배터리 3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캐즘 구간만 잘 극복하고 여기서만 잘 살아남으면 향후에 그 빅사이클을 우리가 다 복식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살아남는 구간이 네. 생각보다 힘든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무너지는 기업들이 하나둘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가 조금만 잘 도와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뭐 10년, 2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모멘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이야기. 이게 좀 속히 좀 전국이 좀 안정되고 그죠? 사실은 뭔가 지나고 나면 이제 정부도 경기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런 2차 전지 산업에도 좀 실질적인 수혜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